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골수기증자,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선정 과정에 이어서 실제로 이 선정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이 채집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증 채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환자의 조직적합항원을 검사를 해서 그 조직적합항원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노스 장기기증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서 보통 후보자를 선정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자기 조직적합항원과 맞는 분이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정을 할 때는 이 조직적합항원이 전부 다 맞는 완전 일치부터 검사를 하고, 만약 완전 일치가 없을 때는 부분 일치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분 일치는 보통 10개 중에서 1개나 2개가 다른 경우를 부분 일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타인 완전 일치 또는 타인 부분 일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제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또 그리고 가족의 경우는 조금 다를 겁니다. 형제나 가족은 형제적으로 좀 쉬운데 타인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후보자를 선정을 하면은 이 후보자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증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맞춰서 가장 적합한 분, 우리가 가장 기증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보통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이 100명이 만약 일치하는 경우도 100명을 다 순위를 매기진 않고요. 이 중에서 보통 한 4분에서 8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후보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들을 이러한 순서대로 접촉을 해보겠다라고 정해주면은 의료진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시면 코노스 장기기증협회에서는 이게 KMDP 한국골수기증협회 프로그램이냐 아니면은 카톨릭 조혈모세포 기증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기관에 있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이 기증자를 접촉을 합니다. 이 기증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환자의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증자의 어떤 신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회 측에서 기증자를 접촉을 해서 기증자가 만약에 기증을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을 하면은 현재 카톨릭 조혈모세포 협회 프로그램이나 한국 골수기증협회 프로그램이나 모두 다 이 기증자들의 유전자 검사, 조직적합항원 검사 중에서 보통 10개 중 6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6개만 검사하는 이유는 37만 명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자 검사를 전부 다 해놓으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6개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 6개 이외에 나머지 4개도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증자가 의사를 밝히면, 내가 기증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해 주면은 이제 나머지 4개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10개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가 모두 다 이루어져서 이 유전자 조직적합항원이 100% 일치를 한다 또는 1개 정도 다르다, 2개 정도 다르다가 결정이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 즉 환자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기증자로부터 기증을 받을지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유전자뿐만이 아니고 환자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키, 몸무게, 성별 이런 것들을 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에게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분이 유전자가, 즉 조직적합항원이 조금 일치하는 확률이 떨어지거나 환자의 조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이 과정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후보자를 접촉을 하고 또 의사를 확인을 해서 의사가 있다, 기증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는 과정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환자분마다 사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골수이식, 동종고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겠다고 결정을 하신 경우에도 기증자를 선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환자분은 이제 공고요법, 관해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공고요법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기증자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골수 이식할 때까지 공고요법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공고요법을 4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HLA 검사까지 해서 이 환자가 만약에 완전히 맞는다 또는 하나 정도 다르다 해서 환자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분한테서, 이 기증자한테서 골수 이식을 받기로 결정을 하면은 이제 이분에게 연락을 조혈모세포 도네이션 프로그램, 즉 골수 기증협회 쪽에서 연락을 다시 취해서 날짜를 정해서 오셔서 모든 골수 이식에 필요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최종적인 확정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 확정 검사에는 환자한테서 옮길 수 있는, 환자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것들도 검사하고요. 또 골수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 그리고 골수 기증자가 이러한 조혈모세포 채집을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심장 기능이라든지 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이런 검사 결과들을 조혈모세포 이식을 채집하는, 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기관에서 이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기증에 적합하겠다 아니겠다를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증자는 확정 검사를 받기 전에 자기가 채집을 해야 되는 병원을 고르게 되는데,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되고, 또 그 병원이 이러한 조혈모세포 채집을 하기에 시설이 갖춰져 있고 어떤 여유가 있는지, 조혈모세포 채집을 해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이 한국골수기증협회 또는 가톨릭 조혈모세포 기증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이 병원을 접촉을 해서 선정을 해주면 그 병원에 가서 확정 검사를 받고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 모든 과정은 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환자에게서 환자 쪽에서 치료받는 병원, 그리고 기증자가 채집을 해야 되는 병원 간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분이 선정이 되면은 보통 타인 기증의 경우에는 기증자가 원하는 날짜를 맞춰서 하게 돼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라든지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대한 고려도 됩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갖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기증자가 학생이다, 군인이다, 직장인이다. 그러면 자기의 학업 스케줄이나 부대의 사정이나 또는 이 직장의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다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보통 조혈촉진제라는 것을 4일 정도 직전에 주사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요. 이 주사 맞는 것은 환자가 약을 가지고 가서 근처 병원에서 맞을 수도 있고 조혈모세포 채집을 하는 병원에 가서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조혈촉진제라는 것을 맞고 난 이후에 환자가 골수 이식을 받는 날짜에 맞춰서
골수 기증자도 입원을 하시거나 또는 통원 상태에서 이제 기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는 추세는 이제 말초에서, 즉 팔에 있는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조혈모세포를 뽑는 과정도 있고, 골수, 엉덩이에 있는 뼈에서 직접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치료 결과가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말초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말초를 선호하고, 말초로 채집을 할 때는 조혈 촉진제를 주고 이제 입원을 해서 팔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하거나,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보통 목이나 가슴 쪽에다가 인공혈관을 하나 집어넣고 채집을 돌리게 됩니다. 채집은 기계로 하게 되고, 그 기계가 몸속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뽑아낸 다음에 나머지 정상적인 기증자의 세포들은 다시 몸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하게 되고요. 첫날 채집한 것이 충분히 모였다. 그날 저녁에 조혈모세포 숫자를 세서 조혈모세포 숫자가 충분히 모였다 생각하면은 그 하루 정도의 채집으로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관을 뽑고 퇴원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채집이 아직 조금 수치가 모자르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모자르다 할 때는 촉진제를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채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신 분은 나중에 건강 상태를 전부 다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기증을 진행했었던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해서 몸 상태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골수로 기증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골수로 기증하는 경우는 조혈 촉진제를 쓰지 않고요. 이 골수로 기증을 하는 과정 자체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최근에는 이 골수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조혈 촉진제를 맞지 않고 입원을 한 상태에서 척수 마취나 또는 전신 마취를 해서 엉덩이에 있는 뼈에다 직접 바늘을 꽂아서 채취를 하고, 보통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바늘을 꽂아서 채취를 하는데, 이렇게 채취를 하더라도 뼈에다 골수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뼈도 전부 재생이 되고 골수도 전부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 기증자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 기증 절차는요, 우선 우리 환자의 조직적합항원을 검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후보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정해지면은 이 후보자를 협회 측에서 기증자를 접촉을 해서 기증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기증의사가 있는 분은 그 기증을 결정한 단계에서는 조직적합항원을 6개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도 맞는지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 4개가 맞는 게 확인이 되면은, 또는 1개 정도 다른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병원을 선정을 해서 기증을 진행할 병원에서 확정 검사라는 것을 해서 여러 가지 감염성 원인이라든지 이러한 혈액 검사와 심장 폐 기능 같은 것을 검사를 해서 기증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증자가 문제가 있는 기증자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 기증자로부터 기증받는 걸 포기를 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다음 기증자에게서 의사를 확인을 해서 또 다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이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환자분은 계속 재발을 막기 위한 공고요법을 하면서 이제 골수 이식을 이제 진행을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증자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 유전자 검사도 좋고 건강 상태도 좋다, 감염성 질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분한테서 날짜를 정해서 이 날짜에 맞춰서 조혈 촉진제를 맞고 이제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해서 기증하는 절차가 들어가고, 기증을 할 때는 팔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혈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목이나 가슴 쪽에다 중심증맥관이라는 것을 삽입을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채집한 것들을 이제 환자 측에다가 보내준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선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술이 이제 이런 해당이 되는데,
이 골수로 채집하는 경우도 있고 골수로 채집할 경우에는 조율촉진제를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전부 환자 측과 기증자 측 간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협회에서 중재를 하지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중에서 주로 타인 기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골수 기증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골수 기증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주신 37만 명의 기증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골수 기증을 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증해 주신 골수가 어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기증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드시고 불편하겠지만 기증을 잘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